예,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산업 ESG 경영 활용 전략을 발표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병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연구회장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품의 전문 기업에 계시는 대표님 그리고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화장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뭔지를 기초상식에서 제가 조사를 했던 걸 잠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ESG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간은 4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가 크게 보면 김병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저는 91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크게 축을 정보 시스템 분야하고 R&D 기획 분야의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 중에 정보 시스템 분야를 보면 지금 중기청이 생기기 전에 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에 있는 127개 기관에 대한 업무를 정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넷이라고 저거를 창업, 입지, 자금, 팔로 이렇게 해서 11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총괄기관으로 자금은 중진공, 그리고 창업은 생기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이런 일을 제가 그 당시에 1년에 한 1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과책은 아니고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을 해와서 이런 일을 했고 지금 현재 중기청에 가면 기업넷이라든지 기업 중소기업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신입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대전에 와서는 국가과학기술 R&D 과제관리라는 NTIS가 있습니다. 저희를 제가 쭉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약간 전공을 했지만 약간 해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외국에 막 수출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그래서 이 센시트라는 것을 수출을 해봤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이오학 소재 발굴 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스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했던 내용이 이제 R&D 기획 부분인데, 저희 연구원에 오니까, 저희 사무실이 상공회의소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특허 정보였어요. 상공회의소에 가면 공개공보, 공고공보 이런 자료를 기업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찾아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또 특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식기부이나 활동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 특허 강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생활 속에 있는 특허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쪽에서 상도 받고 막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연구회라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연구회를 초창기에는 창원에 가면 금명이 있죠. 금명 클러스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산부분 지금 K방산. 이 부분도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충남에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현재로는 바이오 AI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ESG도 제가 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오늘 오전에 그 IT 센터에서 뭘 했냐면 자동차 부품 ESG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현대기아가 중심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오늘 전 ESG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왜 ESG를 하게 된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1년도에 쭉 돌아오면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저 셰프치라고 해서 오존청이죠. 우리 뭡니까 스프레이. 그걸 옛날에 초창기에 그 오존청 파괴한 데서 그걸 다 바꿨죠. 뭐 그런 조사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모든 에너지의 한 53%가 전동열, 그러니까 동력을 하는 회전, 전동기에서 이게 발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아리백이라고 그러죠. 뭐 제로넷 에너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짚어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 지금 현재 화장품은 생물 다양성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선박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좀 갖게 되었고, 제가 2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반으로 해서 ESG라는 것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는 실은 당진시에 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충청남도입니다. 전체 중에 20%가 있고 당진이 10%입니다. 엄청나죠? 한 150개 시군구 중에 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런 걸 좀 배워서 제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좀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한국 경제 120년사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기업가 정신 하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가 있는 거가 개성상인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 그 이병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도 다 이렇게 투어를 해봤고요. 요 부분은 어디냐면 인텔인데 어딜까요? 그림을 잘 보시고 그 전 세계적으로 R&D를 가장 많이 하는데 하기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디라고 합니까? R&D를 많이 하는 곳 뭔지 막 크기와 관계없이 아시는 분은 선물이 네? 에스토니아. 그래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전 세계적으로 그 벤처 기업을 가장 많이 육성하는 국가? 이스라엘. 맞습니다. 보십시오. 예, 제가 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기 롯데복권입니다. 가시죠. 우리 경 교수님 당선됐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실은 가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실은 간 이유는 저 자식 문제도 좀 있고 겸사겸사해서 이스라엘이 뭔지를 배우러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 ESG 교육협회에서 하는 ESG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품을 하니까 저는 화장품 전공자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화장품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나오는 이렇게 레포트를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크게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 트렌드가 불고 있는 국내 기업 현황이라서 화장품 업계는 이런 것이 있더라. 포장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비 환경을 개발해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ESG입니다, 그죠? 환경부문에 이제 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통 소비자 산업 분야별 리타일 테크 도입의 적용 사례. 이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요새는 AI를 적용을 한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코세인 선정 2024년 화장품 10대 이슈. 뭐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100억 불을 수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100억 불을 한다. K뷰티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제가 좀 인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뷰티테크와 AI, 뭐 정강현실, 가상현실, 결국은 이런 것은 혁신을 바로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인디 브랜드. 앞에서 우리 기업 소개도 많이 하셨지만 두 분이 이런 내용의 어떤 키워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화장품 R&D 트렌드는 뭘까? 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소재 분야의 연구 개발의 핵심 트렌드는 비건이더라고요.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밸리얼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콜라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가려움증. 아까 전에 우리 뭐 교수님 이야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용 분야의 트렌드는 뭐 체험형이라든지 개인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고, 그리고 옴니 채널화한다든지 재택 디바이스 이런 그러니까 재택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효능 분야에서는 뭐냐면 노화 방지, 피부 재생, 미백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이제 뭐가 이제 그림이 나올 건데 이게 아주 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미인이지만 이 그림은 꽃하고 나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건데 새가 몇 마리인지를 먼저 손 들고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로또 복권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손 드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새가 몇 마리입니까? 손 들고. 아직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다섯 마리. 우리 직원한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아닌데 그러면. 여섯 마리요. 어디 여섯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맞추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가평이요. 교수님. 여섯 마리. 근데 이 여섯 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섯 마리 맞췄는데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더 맛있는 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화장품은 뭡니까? 우리 저기 이수람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십니까? 화장품 업계에 계시는데. 박하분입니다. 두산에 시작된 건데 이거는 191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퀴즈 나갑니다. 세계 최초의 화장품을 사용 국가. 아주 쉽습니다. 이집트 정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답이 아닐 수 있어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 이집트에 이런 화장품을 썼답니다. 5,000년 전에. 그래서 보면 람세스에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ESG가 뭔지, KESG가 뭔지, 그리고 화장품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경질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ESG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또 기업에 나오는 제품을 살 때 가장 보는 관점이 옛날에는 삼성이라면 튼튼하다, 뭐 경제규모가 크다, 글로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삼성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 사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비재무적인 가치를 본답니다. 그거를 E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사회적인 책임이고 G는 거버넌스, 그렇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써놨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관심 분야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등장 배경은 뭐냐? 처음으로 이 키워드가 나오기 이전에 1987년도에 UNEF나 WCED에서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라 해서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해서 6대 원칙을 선언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2023년도에 보면 한 5,300개 기관에 참여해서 한 121조를 투자하는 정도의 어떤 자산 운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06년대 이때부터
투자사, 금융사들이 돈을 어떻게 기업을 뭘로 투자할까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 이슈가 됩니다. 이때 이제 2006년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포럼 목표라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8대 실행 계획이 나오고 2015년도에 요거는 총 14개, 15개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빈곤이라든지 뭐 기후온난화 뭐 다양한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좀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ESG라는 키워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ESG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ESG에 관련된 인증이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컨설팅 받았던 기업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로? 어떤 걸 하셨어요? ESG? 제품에 대해서 탄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걸. 네. 그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데, 앞서가는 기업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동향이 있는데, 그리고, 선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안 주나고 기다리니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죠. 이거 받아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로또입니다. 내일 발표할 겁니다. 1등 받으면 조금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국에 의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굉장히 앞서가 있죠. 그래서 이에 이제 ESRS라는 이제 이런 공시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현재는 총 9대 업종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6대 업종이 KESG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이 보면 여기에 보면 13개의 범주와 여러 가지 이렇게 진단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6대 업종이 뭐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은 2001년도에 공포를 했고요. 작년에 디스플레이하고 바이오학 제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전체 이제 29개 범주에 68개 진단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지속 가능한 보고 지침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상장 기업은 직원수 5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급망 실사 규제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독자 제품을 만드는 건 관계없지만 원래 모기업이 뭐 외국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기업이면서 외국의 어떤 뭔지 OEM이나 ODM을 한다 그러면 관련이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크게 보면 EUCSDD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공시가 되고 이제 반영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ESG에 대한 투자를 2023년도에 국민연금으로 한 580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ESG에 대한 펀딩도 이렇게 은행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또 그리고 금리도 또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 상생 협력하는 그런 데서도 하기도 하고 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미국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유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과 미국과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보면 크게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겠습니다. 일반 요구 사항이 S1이고요. 기후 관련된 공시 S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20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그리고 목표는 2030년도에 상장 기업까지 가는 걸로 잠정 계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표로 할 때는 뭘 할 것이냐. 원래 탄소 배출권을 볼 때 스코프 1, 2, 3가 있는데요. 1, 2에 해당되는 것만 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장 내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있고요. 요새 뭐 분쟁 광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금이라든지 뭐 히로투름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ESG에 관련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온실가스에서 옛날에 그 도쿄 여정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때부터 쭉 이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기업까지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ESG 실사 현황을 보면 이건 이제 글로벌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이거 한국인데, 실은 이렇게 순위를 쭉 보니 화장품에 관련된 데는 LG 생활건강이 아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서류로 내는 거고요. 아까 전에 지금 우리 그 대표님이 내는 것도 서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기업에서 실사로 해서 제출하면 거기서 다 모아집니다. 한 곳에. 그리고 현장 실사는 직접 현장을 실사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SG 경쟁평가의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정권거래소에 ESG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현재 기준으로 한 800개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SG라는 게 이제 한국 ESG 이제 기준에서 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디스라든지 S&P 여기도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100% 전체가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뭐 레포트가 공시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어떠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 LG 생활건강, 아모롤 SP, 뭐 아모롤 뭐 피시클 이런 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은 여기에 보면 예스가 있는 내용은 실은 다운로드를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전략을 세우려면 이런 내용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생활 건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재무구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등급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S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중진공에서 2021년도에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준비가 잘 돼가 있느냐, 필요하냐 하고 보니까 있긴 있지만 잘 뭐 준비가 안 돼가 있다든지, 필요성은 뭐냐면 매출이나 이용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로는 뭐 전담 조직이 없다.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정부 지원으로서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진단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은 작년부터 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금리를 운영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조사를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ESG 중에 E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ESG 경쟁의 필요성을 보니까 첫 번째는 ESG에 대한 이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하는데도 이걸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의 실사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ESG 인정, 그러니까 왜냐면 인정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현재 보면 그 대한상의 쪽에서도 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생산본부라든지 몇 군데가 이렇게 공인된 건 아니지만 약간 민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활용 방안으로는 기업들에서는 결국 이거를 정부의 지원을 잘 하게 되면 평가 대응에 이제 부담이 경감이 되고, 그리고 ESG 목표 수립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내에 경쟁 추진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ESG의 진단이 뭐가 있는가라고 좀 설명해 드리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공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환경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바이오나 제약 쪽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은 핵심 뭐냐면 총 7대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탄소가 1이고 그 나머지는 만일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1이면 만일에 여기에 보면 뭐 일산화탄소가 1이 나왔다고 하면 이 비율을 1대 3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탄소로 전체를 환원을 해서 국가의 통로를 정하는 거죠. 현재 한 796 정도 되는데 전체에 보면 그 톤 중에 뭐 목표는 50년이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30년에는 40%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그래서 탄소 중립의 백택신 기술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관심 분야는 환경 분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내 그리고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회사에 돌리기 위한 에너지원이 뭔지 이런 것을 스코프 1, 2, 3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은 현재는 티어 1, 2, 3, 4가 있는데요. 4는 실시간으로 만든 건데 이 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요. 주로 보면 이건 티어 1은 국제 기준이고요. 티어 2는 국가 기준. 그리고 티어 3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사업자 기준.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고배출이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뭐냐면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입력을 해서 제출합니다. 모기업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환경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어떤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S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4개의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있던 작업 환경개선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이오 제약 부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전에 살다 보니 대족상 항토길이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 어느 아빠가 돈이 잔고에 은행에 571원밖에 없는데 어디 피자집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피자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서 거기 언론이 나와서 그 피자집이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여기는 지금 바이오학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제약 부분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5대 이슈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제품 서비스 품질.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의약품, 실험윤리, 공급망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배포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 중에 한 가지 예를 좀 보면 자연 자본 의존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ESG에 보면 이런 5단계가 있고 거기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KESG 항목이 아까 전에 뭐 69개가 있으면 체크를 쭉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수준이 어떤 등급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이 생물 다양성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면 이 자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ESG 가이드라인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한번 보실까요? 아마 보실 수도 있었을 건데 한번 들어보죠 뭐. 한 시민단체가 립밤이나 선크림, 파우더 등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배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주로 기초 화장품류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군을 보면 어쨌든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 저 회사들은 굉장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대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품 부분자의 ESG 경쟁이 원래 그 7대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공포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를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오늘 잘 왔네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있거든요.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목차가 첫 번째 챕터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6대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대 관리 분야를 선정을 했고 체크리스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여주고 거기에 관한 연계들이 되는 것이 뭔지, 표준이 뭔지 이런 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활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가이드라인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고 뭐 확인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도 기업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6대 관리 항목 요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제품 그리고 지속 가능성 조달, 수장 관리, 화학 물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요 네 가지와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거면 밸류 체인이 원료를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부자재 이런 내용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또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하고 그럼 그 중에 6대 관리 항목 중에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관련돼서만 잠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할 때 밸류 체인별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러라는 게 아마 중심축이라는 그림인데 거기에 체크리스트 분류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거기 체크해서 나의 점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연계 기준으로 저는 이런 용어를 전혀 모릅니다. 이제 화장품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표준이네요. 이런 거라든지 PACT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EPR 생산자 책임 여기서는 그런 걸 좀 이런 내용은 좀 법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배구조, 전략, 매니저를 쭉 위험관리 이렇게 체크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연료 생산부터 부자재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대 물질에 대해서 이니셔티브가 뭐고 표준 및 인정이 뭐고 규정 및 법률이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지속 가능한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걸 약간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LG 생활 건강에서 이 분석했던 이제 공시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대로 내용이 10대 원칙을 정했는데 그 중에 사회적인 기준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 부분 서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자기들이 LG 생활 건강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1, 2, 3 순위를 정한 거예요. 10위까지 정해서 그 중에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뽑아내서 집중적으로 기업에서 경영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원문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챗GPT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화장품 소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손 들어보시죠. 중국? 네? 중국. 또 한번 보시죠. 프랑스. 한국. 그러니까 연간 소비자 개인이 아니고 토탈 이야기. 1인당인데? 그러니까 1인당. 1인당, 쏘리, 죄송합니다. 1인당. 어디까지?
한국 모르겠습니다. 이게 챗 GPT라서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영국에서 한것 같아요. 파운드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어.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3위요. 제가 진짜 그러면은 좀 달라지죠. 아, 그렇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제가 답을 써놨겠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총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 인도, 미국. 미국, 중국. 아,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국 누가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상품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드려야죠. 한 번 더, 지원자님이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직접 주시죠. 아이, 모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쨌든 한번 더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KESG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나온 것이 1.0이고요. 작년에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이 부분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 ESG 경영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기업도 있고요, 중진공도 있고요, 산업단지공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스티에서도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이 있죠. 거기서 ESG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맞죠? 하셔야죠. 그런 의미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권에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ESG의 컨설팅을 받으면 금융 지원의 혜택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아마 시간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유기농 화장품 지식 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ESG 경영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